잘 키우자 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2년 6월하고도 벌써 4일이네요. 요즘 영상이 자주 올라오니까 웬일이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현재 맞게, 현재 실정에 맞게 이렇게 아이들 교육 정보를 멤버십을 만들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꼭 알아야 될 부분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지만요.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가슴에 와 닿지 않는 분도 있을 거고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먼저 살아온 사람, 저는요 거지 같은 사람들한테도 저보다 인생을 더 사는 사람에게는 꼭 배울 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이 현재 위치가 어떻든 어떤 삶을 살고 있든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저는 존경을 하고 그 주에도 배울 게 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배웁니다. 같은 방법으로요. 이렇게 결혼을 하고 두 남녀가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요. 그래서 마음이 맞아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면요.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생물학적인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면 좀 너무 좀 표현 방법이 어색한지 몰라도요.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갖게 되면은 모든 부모님들은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살아왔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 아이는 이렇게 내가 자랄 때 고통받았던 거를 해주지 말고 잘 키워야지 하는 마음은 누구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요 세계적인 미남, 국내에서 제일 잘생긴 미남과 제일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가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하여서 아이를 낳는다면 진짜 멋있는 사람이 나겠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사실은요. 그렇지만은 다들 뭐야 저거? 부모는 저러고 엄마는 저렇고 아빠는 저런데 애는 왜 저렇게 못난이가 나왔어? 이런 걸 많이 접하잖아요. 이게 과학이거든요. 세상이 그렇게만 발전해 나간다면요. 히틀러가 세상을 자기네 종족만큼 최우수 저걸로 만들겠다고 많은 사람을 이제 학살하고 유대인을 학살하고 이런 일도 벌렸지만요.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많이 살아본 그 사람의 자녀를 키우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귀담아 듣는 게 내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입니다. 저도 아이를 낳아서요.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내 아들한테는 이런 거를 내가 고통받았던 걸 해주지 말아야지. 이렇지만요. 요즘은 또 맞벌이 부모님들도 많고요. 그때 그런 생각을 가졌어도 자꾸 흐려지고요. 그 생각은 어디로 가고 일상생활에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쳐버리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요. 이렇게 옛날에는 어린애들 이렇게 침을 많이 흘리니까 앞에다 이렇게 수건 같은 걸 이렇게 달아주고 묶어주고 이렇게 했는데요. 아이들은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둘 갖추어지거든요. 그래서 유아기 때는 어떤 것을 보고 자극적이면은 침을 이렇게 흘립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침을 많이 흘린다 이러면요. 일단은 머리가 좋다고 판단을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한쪽에서는 이거 참 걱정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요. 내 아이는
호기심도 많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극을 잘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자극을 억제할 능력은 아이한테 없기 때문에 자랄 때는 본능에 충실하거든요. 침을 많이 흘립니다. 반대로 침을 거의 안 흘리는 애들은 글쎄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별로 이렇게 세상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했을 때 별로 자극이 안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다 장단점은 있겠지만요. 그래서 뭐 부모님들은 침 흘리지 마. 다른 애들은 안 그러는데 너는 왜 이렇게 침을 많이 흘려? 이렇게 핀잔을 줄 수도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내 아이는 앞으로 잘 될 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기쁘게 생각하시고, 아이한테 그 어른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잘잘못을 가리진 말라는 거예요. 아이가 미취학 때까지 7살 때까지 자랄 동안은요, 많은 실수를 하고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말 중에서 제일 제가 들으면 거부감이 오는 말 중에 하나가 미운 6살, 미운 7살. 참 부모 기준으로 봐서 참 미운 짓이죠. 그렇지만은 그 아이의 이렇게 수준에서 봤을 때는 그건 미운 짓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래서 절대로 아이를 나무라지 마라. 그러지 마라. 좋은 말로 이렇게 자꾸 타일러야죠. 입이 아플 정도로 타일러야 됩니다. 그래놓고 어느 날 그렇게 타일렀는데 밖에 나왔다 보니 애들이 막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럼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한 대 이렇게 하거나 이러지 마세요. 이 순간부터는 아이는 엄청난 트라우마를 받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요. 언제 뭐가 날라올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성격이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그렇게 키우지는 마세요. 그래서요, 자식을 키울 때는요, 어른의 입장으로 보지 말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부모님도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러면서도 아이가 잘못하는 거는 용납을 안 하려고 들죠. 그래서 7세 이하 때 모든 것이 형성이 됩니다. 모든 것이요. 그래서 이때 가장 주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내 아이한테는 뭐 좋은 거, 맛있는 거, 행복하게 해줘야지 하는 건 좋은데요. 뭐 기본적으로 요즘 피아노도 하고 뭐 비올라까지 가고요. 뭐 그 여러 가지 피아노도 하고 뭐 이러는데요. 그때까지는 이게 악기를 이렇게 쭉 다뤄주는 건 좋아요. 시간이 많으니까요. 그렇지만은 조금 잘한다고 해서 내 아이는 베토벤인가? 그래서 거기다가 막 또 잘한다는 선생님들 찾아다니면서 사사를 받는다고 이렇게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기 재능을 제대로 발휘할 때는 훨씬 이후에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또 그 어머니들은요, 아이를 낳으면 그 또래들끼리 우리나라는 참 기회를 잘 만들어요. 그 모임들. 그러다 보면 뭐 신분이 이렇게 신분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요. 이제 잘난 부모들이 있고 직업적으로 좀 천시받는 그걸 가지고 있는 부모도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 걸 보고 본받으려고 따라가지는 마세요. 그게 꼭 잘 된 건 아니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잘 하되 조심해서 애정을 가지고 잘 관찰을 하라는 거예요. 이 관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자리를 비우더라도요, 집에는 IP 카메라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집 전화가 거의 사라졌잖아요. 요즘 인터넷하고 뭐 이러다 보면 집 전화는 무료로 되니까요. 가급적이면 집 전화를 두세요. 그래야지 가끔 당황스러운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집 전화를 이렇게 두다 보면 각종 뭐
선거한다고 뭐 설문조사한다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와서 방해하는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아이를 제대로 잘 감시가 아니고 관찰하면서 키우는 데는 그만한 것도 없다. 우리가 첨단 산업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집안 분위기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게 아이가 자라도요, 그걸 그냥 잘 받아들입니다. 어느 날 중학교나 고등학교 갔을 때 내 아이가 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IP 카메라 설치한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그땐 참 힘듭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IP 카메라도 이렇게 하고요. 핸드폰으로 항상 볼 수가 있잖아요. 아이를 보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설치를 잘 해. 한 5만 원 정도면 좋은 거 요즘 삽니다. 그거 하고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또 이런 정보에 의해서 대학생들 대입을 치렀던 부모님들의 의견도 듣습니다. 그런데 그거 거의 이렇게 참고할 사항은 못 돼요. 제가 봤을 때는요. 뭐 앞에 영상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정확한 거는 이래요. 요즘 아이들이 워낙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학교를 가니까요. 적어도 국어 과목은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수준까지는 끌어당겨줘서 가야 됩니다. 지금 초등학교 가면은요, 웬만해서는 기억, 니은, 디귿 가야 거기가 뭐 오민이 자어민이 잘 안 가르치긴 하지만 집중적으로 못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안 돼요. 일단은 학교를 가면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 선생님들은 성인이잖아요. 성인들은 물론 많은 분들이 아이에게 맞는 어휘로 이렇게 구사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요, 그게 또 쉽지가 않기 때문에요,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꼭 이런 거나 같아요. 영어를, 수학을 미국 외국 선생님한테 배운다. 이러면 아이는 잘 못 알아듣죠. 그래서 국어만큼은 2학년 수준까지 끌어줘야 되는데요. 그 방법들은 EBS 초등에 가면 다 있습니다. EBS예요. 참고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공부를 시키는데요. 거의 다 국어는 신경 안 쓰고 수학, 국어에 신경 쓴다면 초등학생들의 비문학, 독해 이 어려운 거 시키거든요. 거기서부터 국어가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독서가 중요하다고 초등학생들한테 독서를 시키는데요. 저도 그런 실수를 했어요. 아이가 글을 조금 익히고 책을 보아서 착착착 읽으니까 이 책 봐라 저 책 봐라 뭐 남들이 이 책이 좋다는데 이렇게 할 때는요, 어느 순간에 아이는 독서를 안 하고 엉뚱한 데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책을 권해라. 저도 이제 뭐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되다 보니까 애가 국어를 잘하네, 뭐 척척 읽어내네. 그래서 그럼 뭐 사서삼경을 봐라. 어린이 수준의 초등용 사서삼경도 있고요. 뭐 이 도서관에 가보면요, 서점에 가보면 초등학생용 뭐 주역도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한번 사줬거든요. 초등학생이라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책이 잘 팔립니다. 부모님들이 잘못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책 만드는 분들한테 기왕 만드는 거면 초등학교용 육법전서도 만들지. 자, 육법전서를 초등학생용으로 충분히 만듭니다.
그러면 어느 이렇게 많이 빈 부모들은 우리 애가 과연 법조계 쪽으로 갈 수 있을까 하고 그걸 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그거 읽다가 그 뇌의 경기가 읽어봐도 읽기는 하는데 내용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도 우리 아이는 법조계가 아닌가 봐. 그래서 이 부모님들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아이한테 맞는 수준의 그 당시에 맞는 수준의 책을 권해야 되거든. 이 권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아이를 데리고 도서관에 가세요. 그리고 아이가 읽을 책을 네 맘대로 골라봐라 하고 아이한테 맡기세요. 그러면 자기 수준에 맞는 책, 재미있는 거를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부모가 너는 키껏 찾은 게 만화책이냐? 학습 만화, 맨날 만화냐? 그렇지만 저는 이제 아이를 다시 키운다면 그렇게 권해줄 거예요. 보니까 재미도 있고 이해도 가고 읽을수록 흥미도 느끼거든요. 이게 바로 독서의 기본입니다. 시작이고요. 내 아이가 뛰어나다고 판단해가지고 자꾸 요즘 많잖아요. 뭐 서울대에서 권하는 중학생이 꼭 읽어야 될 서적. 저도 앞에 유튜브에 보면 이런 책은 봐라 하고 이렇게 권했는데요. 또 시간이 지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건 아니다. 그건 아이한테 현재 맞는 거 맞든 맞지 않든 두 번째 치고요. 아이가 읽고 싶어 하는 걸 읽혀라. 그게 제일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 잘 키우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꼭 그렇게 하셔야겠다는 분은요. 유아기 시절부터 요즘 많잖아요. 뭐 탭 이런 걸로 전자기기로 공부하는 것은 일단은 패스시키세요. 아이가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그걸로 뭐 매일 이렇게 뭐 반짝반짝 넘기면서 뭐 이렇게 하면 이론상으로는 참 좋아요. 물론 순간적으로는 기억도 오래가고 그걸 했더니 아이가 단어 수준이 높아졌네. 천만에요. 시간 좀 지나보세요. 다 잊어버립니다. 깜빡깜빡 다 잊어버려요. 깜빡깜빡 하는 걸로 해버립니다. 그래서요. 전자기기, 스마트폰, 초등학교 때부터 그거를 제어하지 못하면 이게 나중에 재앙이 된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때는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미취학 아이들에게 그 부모님들에게 제가 꼭 권하고 싶은 거는요. 아이에게 아무리 화가 나도 욕은 하지 마라. 항상 표준어를 써라. 그리고 아이에게 부모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마라. 부모 보고 배우거든요. 이혼을 하는 아이들은 이혼을 하는 그 위에서부터 하는 가정에서 그런 경험을 한 애들이 쉽게 합니다. 제가 뭐 이혼하신 분들을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하고. 그렇지만요. 배우자가 아무리 잘못한 일이 있어도 이혼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내 아이에게 그런 사례를 보이기 싫어가지고요. 부모의 삶은 지옥 같을지 몰라도 내 아이에게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억지로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단 사람은요, 결혼을 하는 순간에 이제 모든 것은 후세에 달려 있거든요. 부모의 희생이 없이는 자식을 잘 키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스마트폰 절대로 주지 마라. 절대로. 그리고 아이의 수면 관리를 잘해줘라. 꼭 아이가 자는 것을 보고
아이 침실에도 IP 카메라를 설치해서 아이가 자냐 뭐 하냐는 항상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뭐 감시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사생활 침해, 이거하고는 거리가 멀습니다. 좋은 습관은요, 꼭 해야 될 거는 끊이지 말고 그날 할 거는 꼭 시켜라. 이 습관을 들여야 되거든요. 자, 놀 땐 놀더라도 해야 될 것은 꼭 하게끔. 물론 부모님들이 힘들고 피곤해서 못 시키는 경우는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아무리 피곤해도 일어나는 시간에는 꼭 일어나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 내가 이렇게 피곤해서 일어나는 게 무척 힘들구나. 이러지 않으려면 내가 늦게까지 딴짓하거나 하는 게 그걸 자제해야 되겠다는 게 스스로 알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어린애들은요, 표현 방법이 좀 그렇지만 빨간 물을 들이면 빨갛게 되고 파란 물을 들이면 파랗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이에게 정치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뭘 보고 자라겠어요? 부모의 성향이 그렇더라도요. 아이에게 정치적으로 하니까 결국은요. 두 아이인데 남자아이인데 군에 입대도 안 돼요. 애가 뭐 반골 기질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성향이 나타나가지고요. 하나이는 살이 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군대 못 가고 하나는 정신이 좀 삐딱해가지고 못 가고요. 취업도 안 됩니다. 이상하게 만들어 놓거든요. 가급적이면 아이들한테 정치적 사상을 주입하지 마라. 이 아이가 자라서 지가 판단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판단하는 능력은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 부딪혀가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은 아이가 읽어서 터득하는 능력이 있으면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이 생깁니다. 읽기에 소홀하지 않도록요. 거의 모든 부모님들은 영어 조기 교육에서 뭐 5살짜리 뭐 이렇게 조기 유학 보내고 막 이러는데요. 국어가 안 되면은요, 다 필요가 없어요, 다.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렇게 해가지고 갔다 와서 잘 된 애들을 그렇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세상을 좁게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좋은 대학 가는 애들 못 봤어요. 국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국어가 돼야 외국어도 됩니다. 초등학교서부터 중학교 수학까지는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많이 건너뜁니다. 이랬을 때 또 문제가 생겨요. 이 아이가 이해했으면 됐지 뭐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시간에 그 허접한 수학을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시간을 정해놓은 이유가 있거든요. 많이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꼼꼼한 능력도 생기라 이런 얘기예요. 이걸 건너뛴다? 나중에 그것이 재앙으로 옵니다. 늘 얘기하지만 뭐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고등학교 수학 미적 제가 뭐 눈에 설명 안 드릴게요. 그런 거 하고 싶으면요.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를 고3 교실에 갖다 놓고 같이 공부하라 그랬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할 겁니다. 그쵸? 부모의 욕심이 지나치면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아이를 미취학 아이를 키울 때는 아이에게 구사하는 언어에 조심해라. 그리고 부모가 아이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지 마라. 그런 것 중에는 뭐 어머니가 뭐 시댁을 흉을 보거나 누구를 이렇게 흉을 보거나 신랑을
흉을 보거나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집안에서는 아버지가 가장이라고 위대한 존재거든요, 사실은요. 그걸 자꾸 포괄시켜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은 결국 아이는 바른 길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기기는 가급적 멀리 해라. 그리고 취학하기 전에 국어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숙달시켜주고 가라. 그러면 모든 과목이 원활히 진행이 될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리고 뭐 구체적인 방법은 뭐 멤버십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요. 뭐 이 정도 설명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토요일 제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